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동캐 연습 이제 미니 테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14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빈칸 추론 문제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건 단어 문제예요. 혹은 표현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글이 매끄럽게 읽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단어는 다 알아요. 그 수거를 구성하고 있는. 근데 그 뜻은 잘 모르겠어. 그냥 때려 맞추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서 많이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t is well known that 해서 대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이야가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 알려져 있느냐? 자, the ancient Greeks, Indians and Chinese 하면은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릭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 인디안들이 아니라 뭐예요?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produced, 생산했다. vast bodies of sophisticated knowledge. 자, sophisticated, 이거는 발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sophisticated, sophisticated. 어쨌든 해가지고 고대 그리스, 인도, 중국 사람들이 생산했대요. 이 vast bodies of knowledge를 생산했는데 보면은 이 sophisticated knowledge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인 혹은 수준 높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vast bodies of를 produced 했다. 여기서 vast는 당연히 많은, 엄청난 이런 뜻이지만 저는 요거를 좀 보고 싶어요. bodies of라는 게 뭐냐? bodies of에서 body는 흔히 우리가 몸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지식의 몸통하면 뭐겠어요? 약간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쓰자면 뼈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교한 지식의 뼈대다 누가 만들었다? 고대에 이런 사람들이 생산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ranging over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원형이 뭐예요? range over이에요. range over라는 거는 다양한 주제를 뒤에 놓고서 그걸 아울러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볼게요. 그럼 뭘 아우른다? 당연히 뒤에 뭐가 뭘 아우르는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mathematics, 수학, medicine, 이거 약학이라는 거예요. astronomy, 천문학, natural philosophy 하면은 뭐예요? 자연 철학. 그리고 나서 technology.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뭘 했다는 거겠어요, 당연히. 이 ranging over 다음에 나오는 거는 분사 구문으로서 앞서 나오는 이 sophisticated knowledge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근데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체는 당연히 the ancient Greeks, Indians라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sophisticated knowledge라는 지적 수준이 높은 knowledge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겠죠. 다음 indeed, 사실상 much of this knowledge, 여기서 this knowledge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이 mathematics, medicine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교한 지식, sophisticated knowledg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은 was appropriate, 얘도 한번 발음을 들어볼게요. appropriated, appropriated. 자, was appropriated and reworked by the Muslim and Christian scholars 까지 나오는데 이것들은 was appropriated 됐대요. 근데 여기서 appropriated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우린 보통 appropriate이라는 것을 적절한이란 형용사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병렬 구조를 파악해 봤을 때 뒤에 reworked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reworked는 다시 일을 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appropriate이 적절한이란 형용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appropriate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쓰였을 때는 적절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땐 뜻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겠어요? 바로 원래는 appropriated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에요. 도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도용하다라고 하면 조금 문장이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이용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도용이 어쨌든 이 따라서 약간 잘못되게 이용하면 도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용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은 이용되었대요. 또 다시 일해졌대요. 누구로부터? 무슬림들로부터.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로부터. 근데 크리스찬, 무슬림, 스콜러. 그러니까 무슬림, 기독교 학자들로부터 다시 이용되었다. 다시 일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들은 누구냐면 who are normally credited with having initiated the scientific project in the Middle Ages. 보면은 who are normally credited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왔어요. credited with라는 표현입니다. credit card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이 credited with라는 표현도 잘 봐둬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대본에 없는 그냥 깨알로 제가 하는 건데, credit card 알잖아요. credit card가 뭐예요? 신용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신용이 뭐예요? 내 명성의 일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명성을 내가 미리 사용해가지고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까먹지 말라고 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로부터 명성을 얻었냐면 having initiated the scientific project in the Middle Age라고 했는데 scientific project라는 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개시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슬림, 기독교, 학자들이. 그래서 이건 좀 세계사적인 상식인데 그런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예, 테오도시우스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스의 마지막 왕은 배우지 않죠. 교과과정에서. 어쨌든 보통 고대사를 테오도시우스는 로마의 마지막 왕입니다. 고대사를 이제 테오도시우스의 서로마 분열까지 해서 이제 서로마 멸망까지 해서 보통 10세기에서 4세기 사이로 고대사를 분류하는데 미들 에이지는 보통 이 이후를 얘기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황권의 정성기였던 11세기에서부터 13세기까지의 좀 교황권의 전성기일 때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 스콜러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쌓아왔던 이러한 지식들을 후에 약 10년, 아니 10년이래. 100년, 200년이 지나서 사용하고 있나. 100년, 200년 수준이 아니죠. 몇백 년, 몇천 년 가까이 되는, 몇천 년은 아니다. 몇백 년 정도 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 sophisticated knowledge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또 이것을 또 과학을 전시함으로써 명성을 얻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게요. So, why then should we not also call these antique sage 이거 발음 못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ages. Sages, scientists. 볼게요. 그래서 antique sage라서 하면 얘도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Antique. antique sages라는 것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한마디로 옛날 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현자. 옛날 현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옛날 현자들이라는 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서 누구 얘기했어요? 스콜러 얘기했었고 이 그리스랑 인도, 차이나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옛날 현자들을 과학자라고 부를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과학자라고는 부를 수 없어?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The simple but generally applicable answer is that their societies did not assign a specific social role to the scientists. 볼게요. 그래서 얘도 발음을 아까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pplicable. applicable 제대로 발음했었네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뒤에 대답이 나와야 돼요. The simple but generally applicable answer. 그래서 이 간단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정답은 that 이하라는 거죠. 그들의 사회는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과학자에게 할당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죠. 왜 그때 당시 학자들은 과학 연구했는데 과학자라고 못 불러? 그때는 사회가 과학자들에게 사회적인 일을 할당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answer라고 내놓은 답안이 상당히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회적인 역할을 할당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누누이 이전 강의서부터 강조하지만 좋은 글은 뭐예요? 좋은 글은 내가 뭔가 abstract한 추상적인 얘기를 던졌으면 뒤쪽에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은 글이에요. 수능에 나온 글은 모두 좋은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앞까지 굉장히 독해가 쉬워야 정상이에요. 이 이후서부터 좀 내용이 상당히 꼬입니다. 왜 그러냐면 명확해요. 콤마가 계속 나와요. 콤마. 이것들이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제일 어려운 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삽입구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콤마를 많이 쓴 이 구문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What we would now recognize as science. 볼게요. 그러면 이 왓절이잖아요. 저 문법 강의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was always done in service of something else, not as an end in itself, let alone an end that might be pursued in perpetuity. 까지 해볼게요. 분명히 발음 잘못했겠죠? perpetuity.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은 항상 이 in service of, done in service of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해석하기 난해했어요. 저는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물론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왜냐면 네이버 사전에는 쳐봤을 때 in service of라는 걸 명확하게 어떤 단어로 규정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비슷한 뉘앙스로 영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I have played soccer in service of my younger brother's birthday present. 그래서 나는 축구를 했다. 무엇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도 좀 이상해. 어쨌든 이런 거예요. 내 어린 동생의
생일 선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살짝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 축구는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축구라는 것이 내 어린 동생의 생일 선물로서 작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구를 한 거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항상 뭔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something else라는 말을 좀 잘 주목해서 봐둡시다.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대요. 근데 이게 뭐랑 다른 목적인지도 몰라요. Not as an end in itself. 이거 엄청 애들이 다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nd라는 말을 몰라서 그래요. end가 무슨 뜻이에요? 끝. 아니요, 끝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end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goal이란 뜻이에요. 목표. 그래서 이걸 해석 못하면 완전 해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itself가 나왔는데 itself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science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대요. 그것 스스로의 목표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입자 가속기 실험했다. 입자에 대한 걸 밝혀내고 싶은 게 그것 과학 본연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은. 또 핵심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핵심이에요? 왜 그때 당시 옛날 학자들을 과학자라 말할 수 없어?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랑 오늘을 대조해서 알아야 돼요. 오케이? 옛날 과학자랑 오늘날 과학자가 뭐가 다르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부분의 과학들은 과학 본연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Let alone an end 까지 나왔어요. 이걸 꼭 해석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that은 관계대명사 절인데 let alone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뭔 것 같아요? 저 혼자 남겨두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런 예문이 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Let alone there isn't enough room for us. Let alone any guests. 오케이? 한번 한 5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끝났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충분한 우리를 위한 충분한 방이 없대요. Let alone any guest. 이건 뭐냐면 무엇은커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손님은커녕 우리가 쉴 방도 없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 손님을 초대할 수 있기는커녕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방도 넉넉지 않아. 그러니까 뭘커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목표 관계대명사절 대디아의 관계대명사 might be pursued in perpetuity. 계속 발음을 못하겠네요. perpetuity 해서 be pursued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perpetuity 같은 경우는 전치사 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면 that might be pursued라는 것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추구된다는 거겠죠. be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추구될 만한 목표이기는커녕 그것 스스로의 목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말이 어렵죠. 근데 저는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Not as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대의 과학은 그것 스스로의 목표도 아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목표도 아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목표는커녕.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좀 그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나는 이 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사실 이 문장을 진짜 엄청 명확하게 이해는 안 해도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어요. 하지만 난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뒤로 빼봐요. 여기 perpetuity 뒤로.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의 과학은 항상 뭔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야, 영원히 추구해야 될 목표는커녕 그것 스스로의 목표도 아니야. 그것 과학만의 목표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 있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글만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That's something else.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충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앞서 something else라고 했잖아요. 다른 목표로 행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문장은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something else로 행해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붙인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something else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콤마가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따로 보겠습니다. That's something else. 그 something else라는 것은 아마도 leisure, 여가 혹은 statecraft일 것이다. statecraft라는 건 뭐냐면 국가 정책이라는 거예요. 혹은 국가의 뭐 운영 기준 뭐 해서 한마디로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나란 일과 관련된 거예요. 나란 일. leisure는 여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가 좀 안 맞아요. 그죠?
그것도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래요.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이형식 문장이니까 보어도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문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뒤에 있는 문장은 전부 일종의 추가로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 문장이에요. 그 something else는 여가 혹은 국가 운영 정책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each in its own way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각자의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각자의 방식으로 forcing science 과학에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압력을 넣냐면 operate 작동하도록 within a rigid framework.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뼈대로 작동하도록 과학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돼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발음도 못하겠어요. Albeit. albeit 얘는 여기 밑에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비록 무엇이지만. 오 마이 갓. 애플 펜슬이 안 나와요. 아유 쏘리. 비록 뭐뭐이지만. 참고로 여기서 원 대에서 원은 그냥 뭔가 특정하는 말이 없는 거고 대시 원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처럼. Still allowed for considerable creativity and innovation. 볼게요. 몇몇은 여전히 허용한다. 상당한 창의성과 innovation, 혁신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depending on the rule dynasty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뒤에 붙은 말이라 그랬죠. 이 내부에서 또 이건 또 삽입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우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앞서 다시 정리하면 각자의 방식으로 과학을 특정한 엄격한 뼈대에 채우기 위해서 압박한다고 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허용한대요. 상당한 자유와 혁신을 허용한대요. 여기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sometimes even longevity가 맞을까요? longevity 틀렸네요. longe가 아니라 longevity라고 합니다. longevity but nev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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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몇몇은 상당한 자유와 혁신을 이렇게 허용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나서 even longevity 심지어 그게 오래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랫동안 창의성과 혁신이 지속되기도 한대요. but이란 접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몇몇은 오랫동안 창의력과 혁신을 유지하면 but never 한마디로 but이 나왔기 때문에 창의성 그다음 혁신과 대비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칸 자리에는 그 생각 계속 합시다. 참고로 depending on the ruling dynasty는 뭐 통치하고 있는 왕조에 의존해서라기보다는 통치하는 왕조에 따라서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왕조에 따라서 자유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문장 구조고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키는 이거예요. 이거랑 but이 대비된다는 거. 해서 어딘가에선 자유를 허용했지만 but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but never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근데 보면은 명확한 답은 있어요. continuity 지속성 좀 이상하잖아요. 자유롭게 할 때도 있었지만 절대 지속적이진 않다. 분명히 longevity라고 했고 이상하네. 답은 일단 2번이에요. autonomy라는 것은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의력, 혁신 그런 것들을 상당히 허용하긴 했지만 또 장기적으로 하지만 절대 자유롭게 하진 않았다. 자율성을 허용하진 않았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랑 딱 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collaboration은 협동이라는 뜻이라서 안 되고 sophistic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수준 높은 이런 뜻이니까 이상하고 popularization 이 같은 건 대중화라는 뜻이라서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얘는 결론이 그거예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거예요. 고대 과학자가 아니죠. 고대 학자들을 왜 오늘날의 과학자라고 볼 수 없을까? 고대 학자들은 지가 원하는 걸 계속 탐구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라는 건 어때요? 자율성이 딱히 중시되지 않아. 말을 잘못했다. 어쨌든 이 자율성의 측면에서 이 예전에 있었던 학자들이랑 오늘날에 있었던 과학자들이 대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depending on the ruling dynasty 해가지고 나오니까 아마 고대의 과학자들한테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방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 고대 과학자들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과학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고대 학자들은 내가 연구하고 싶다고 연구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연구하고 싶으면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대 학자들을
과학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던지니 왜 고대 학자들은 과학자를 못 불러라는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온 거예요. 요 글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복잡한 구문들이 있으니까 잘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반성할 점이 너무 약간 발음을 외워오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글을 원래 항상 영상 찍으면서 발음을 제가 실수할 만한 건 미리 공부를 해서 오는데 이번엔 거의 발음 모르는 게 10개가 넘게 나와서 그걸 하다가는 나를 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가능하면 최대한 미리 연습을 해오겠지만 발음을 도저히 이걸 다 제가 외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모르는 발음이 많을 땐 이런 식으로 일단 최대한 발음은 하겠지만 혹시 애매한 것들은 여기서 define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면서 최대한 틀리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